지금 일본 도쿄에서 뜻밖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도쿄에서는 한일 맞선 카페들이 줄줄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신주쿠, 시부야, 하라주쿠 이름만 들어도 번화한 그 거리의 국제결혼 중개소마다 예약 대기자가 너무 많아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신청자의 거의 전부가 일본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남성을 만나고 싶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업체들이 부랴부랴 직원을 더 뽑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서로 거리를 두던 두 나라 사람들인데 지금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찾게 된 걸까요? 오늘은 그 사연을 제가 들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32살 스기하라 마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외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럽의 미술관들을 돌아다니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꿈이었고, 실제로 파리와 런던, 이탈리아까지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서구 문화에 푹 빠져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을 가질 기회조차 없었다고 해야겠네요. 그런 제게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 것은 절친한 친구 다나카 미호 때문이었습니다. 미호는 대학 시절부터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마이, 이번 주말에 시부야에서 한일 맞선 카페라는 행사가 있대.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거야. 나 혼자 가기는 좀 그런데 같이 가지 않을래?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해외 문화라고 해도 유럽 쪽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호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결국 함께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행사 참가를 결정하고 나서 가족들과 직장 선배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마이야, 한국 남자들은 술 마시면 거칠어진다던데? 여자한테 함부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아버지도 한마디 보태셨죠? 요즘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회 분위기도 삭막하다던데 괜히 갔다가 불쾌한 일 당하지 마라. 직장 선배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야기를 꺼냈더니 선배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하더라고요. 마이 씨, 한국은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심하다고 들었어요. 여성을 무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던데 괜찮을까요? 맞아요. 제 친구가 한국 여행 갔다가 길에서 남자들한테 시비 걸린 적이 있다던데요. 특히 일본 여자라고 하면 더 그런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연달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위험하고 불쾌한 곳일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추측이나 편견에 불과한 것일까 싶어서요. 미호에게 이런 걱정을 털어놓았더니 미호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마이, 그런 말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소문이야. 내가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하고 인정 많더라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래. 하지만 미호야, 드라마는 드라마잖아. 실제 현실과는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확인해보자는 거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남들이 하는 말만 믿을 거야? 미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유럽 여행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만 의존했었는데 막상 가보니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했거든요. 파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무뚝뚝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분들이 많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시간관념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만난 분들은
오히려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나 주변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쾌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걱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행사 당일이 다가올수록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어요. 과연 제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던 막연한 선입견들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편견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용기를 내어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이 되었어요. 시부야에 위치한 카페는 생각보다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들이 들려왔고, 벽면에는 양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포스터들이 정성스럽게 붙어 있더라고요. 와,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 미호가 제 팔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작은 테이블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행사 진행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금세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수진이라고 해요. 편하게 앉으시고 자유롭게 대화 나누시면 됩니다. 김수진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말하면서도 한국 특유의 정겨운 억양이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를 빈 테이블로 안내해주면서 곧 다른 분들도 오실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후 한 남성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키는 평균 정도였지만 단정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검은 니트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모습이 세련되면서도 친근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정우현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일본어도 꽤 능숙하게 구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첫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스기하라 마이고 이쪽은 제 친구 다나카 미호예요. 아, 반갑습니다. 마이 씨와 미호 씨. 정우현 씨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혹시 한국어는 하세요? 아니요, 전혀 못해요. 오늘이 한국 분과 처음 대화해보는 거예요. 그렇구나요. 그럼 일본어로 편하게 이야기해요. 저도 일본어 연습이 필요해서요. 정우현 씨의 배려심 있는 말투에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더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정우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미호가 먼저 물어봤어요. 저는 사회혁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 스타트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궁금해요. 정우현 씨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독거노인분들과 젊은 세대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거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에요. 최근에는 환경 보호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시작했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사실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우현 씨가 말하는 동안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하면 안 되겠네요. 마이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주로 책 표지나 광고 삽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와, 정말 멋진 일이네요. 저도 그림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스타일로 그리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조금 당황했어요. 보통 남성들은 제 직업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거든요.
특히 나이가 비슷한 남성들은 더욱 그랬고요. 주로 수채화 느낌의 따뜻한 톤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보면서 편안함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거든요. 그런 마음이 그림에 담긴다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작품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현 씨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 작업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정우현 씨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유머, 감각이 뛰어났거든요. 사실 저희 회사 이름이 더 나은 내일인데 직원들은 더 바쁜 오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우현 씨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미호와 제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에서도 야근이 많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글쎄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 회사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직원들이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은 아직도 야근 문화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정우현 씨의 말은 전혀 달랐거든요. 일본도 최근에는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야근이 당연시되는 회사들이 많아서. 맞아요. 저도 일본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차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 배울 점들이 많잖아요. 정우현 씨의 열린 마음가짐이 인상적이었어요. 문화의 차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배울 기회로 여기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 주제도 더욱 다양해졌어요. 여행, 음식, 취미, 책까지 정말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현 씨는 모든 주제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저와 미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한국 음식 중에서 뭘 가장 좋아하세요? 미호가 물어봤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김치찌개는 정말 최고예요. 정우현 씨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이 정말 따뜻했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이 씨는 한국 음식 드셔보셨어요? 김치와 불고기 정도만 먹어봤어요. 맛있긴 했는데, 그럼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곳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온 정우현 씨의 제안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 가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행사가 끝날 무렵 정우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일본에 오면 또 만나고 싶어요. 미호가 제 팔을 살짝 찌르며 눈짓을 보냈어요. 저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좋아요.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정우현 씨가 말했어요. 오늘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미호가 제게 속삭였어요. 마이, 정우현 씨 정말 멋지지 않아? 너무 신사적이고 배려심도 많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행사 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정우현 씨는 예에 바르고 유머러스하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정우현 씨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그 말들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하루였는데 이제는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정우현 씨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그날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말과 제가 직접 경험한 것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거든요. 혹시 정우현 씨가 특별한 경우일까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해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정우현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정우현 씨. 지난번 만남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혹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마이 씨, 정말 한국에 오시는 건가요? 너무 기뻐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언제쯤 오실 예정이세요? 정우현 씨의 적극적인 반응에 힘을 얻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3박 4일 정도의 짧은 일정으로 서울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한국 여행 계획을 알렸을 때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마이야, 왜 굳이 한국까지 가려고 하니? 위험하다고 했잖아.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어머니, 저도 성인이고 혼자 유럽 여행도 다녀왔잖아요. 한국은 훨씬 가깝고 안전할 거예요. 그래도 혼자 가는 건 혼자가 아니에요. 현지에서 도와줄 사람도 있고요. 결국 가족들을 설득하고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김포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과연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자체가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았거든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친절한 안내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동시에 안내방송이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 씨, 멀리서 손을 흔드는 정우현 씨를 발견했을 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검은색 패딩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한국의 차가운 날씨에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우현 씨, 마중 나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죠?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짐 제가 들어드릴게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정말 친절하셨거든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 어때요? 처음 와봤는데 공항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자랑이에요. 관광 많이 하고 가세요. 기사님의 밝은 에너지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생각과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강의 모습까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매력이 느껴졌어요.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밤에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정우현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본격적인 서울 투어가 시작되었어요. 정우현 씨는 정말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오늘은 서울의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코스로 준비했어요. 먼저 경복궁부터 가보실까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지하철역 자체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안내 표시도 명확했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정말 편리해요. 어디든 갈 수 있고 요금도 저렴하고 정우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서니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웅장한 건물들과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전궁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많이 파괴되었지만 지금은 복원 사업을 통해 원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정우현 씨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 복원하려는 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궁궐 투어를 마치고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어요. 전통 가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카페와 상점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한옥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계세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한옥들이 많아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우현 씨가 추천하는 한식당에 갔습니다. 작은 골목에 자리한 아담한 식당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일본 손님이세요? 환영합니다. 주문한 불고기 정식이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반찬이 10가지도 넘게 나왔거든요. 이 반찬들은 모두 서비스인가요? 네. 한국에서는 반찬을 기본으로 제공해요. 그리고 대부분 리필도 가능하고요. 음식 맛도 정말 훌륭했어요. 일본에서 먹어본 한국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 깊고 진한 맛이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을 일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어요.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은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어요. 마이 씨가 좋아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식사를 마치고 명동으로 이동했어요. 쇼핑거리의 활기찬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상점 직원들도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응대하더라고요.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정우현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K-뷰티 제품들이 정말 좋다고 하던데 직접 사보고 싶어요.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분이 일본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도 놀라웠어요. 제품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시고 제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오후에는 홍대와 강남 지역도 둘러봤어요.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진 지역들이었습니다. 홍대는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쳤고 강남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한국 젊은이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특히 홍대는 젊은이들의 메카라고 할 수 있어요. 음악, 미술, 패션 등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곳이죠. 강남역 주변을 걸으면서는 한국의 경제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명품 매장들, 그리고 세련된 카페들이 즐비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싶어요. 네.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경제 발전만큼 중요한 게 사람들의 의식 변화예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강변에 앉아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평화로워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유를 즐기는구나 싶어요. 한강은 서울 시민들에게 휴식처 같은 곳이에요. 스트레스를 풀고 여유를 찾는 공간이죠.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 연인들까지 모두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었는데요? 좀 거칠고 삭막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정말 따뜻하고 활기찬 곳이네요. 정우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저도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실제 경험한 것 사이의 차이가 정말 컸거든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부터는 정우현 씨의 일상에 조금씩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정우현 씨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직장도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저희 팀원들도 일본 분을 만나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이 씨는 일러스트레이터시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현 씨의 회사는 홍대 근처의 한 빌딩 3층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사회 프로젝트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곳곳에 화분들이 놓여 있어서 마치 카페 같은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마이 씨예요. 정우현 씨가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수예요. 마케팅 담당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발자 이민준입니다. 저는 디자이너 박소영이에요. 같은 분야네요. 직원들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특히 박소영 씨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었는데 정말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영 씨, 여기서 일하는 게 어때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정말 좋아요. 우연 대표님이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 업무 환경도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가장 만족스러워요. 박소영 씨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눈빛이 정말 반짝반짝했거든요. 한국 직장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스타트업들은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곳이 많아요. 저희도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시 퇴근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민준 씨가 거들어 말했어요. 저도 대기업에서 이직해왔는데 여기가 훨씬 일하기 좋아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거든요.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정말 놀란 것은 남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모습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미팅을 잠깐 참관했는데 여성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남성 직원들도 그런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우현 씨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세대 연결 플랫폼이라는 프로젝트였어요. 독거노인분들과 젊은 세대를 연결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온라인 쇼핑을 배우고 싶어 하시고 젊은 분들은 요리나 전통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세요. 서로의 필요를 연결해주는 거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김지수 씨가 답해 주었어요. 지난달만 해도 200여 명이 참여하셨어요. 특히 할머니들이 젊은 분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프로그램이 정말 인기가 좋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밀려왔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혹시 이런 프로젝트에 필요한 일러스트 작업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정말요? 사실 저희가 지금 홍보 포스터 디자인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박소영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들의 프로젝트에 작은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근처 카페에서 포스터 컨셉에 대해 논의하면서 스케치를 그려봤습니다.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으로 할머니와 젊은 여성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와, 정말 좋아요. 마이 씨의 그림체가 저희 프로젝트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함께 작업하면서 한국의 젊은 세대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회 참여 의식이 높은 줄 몰랐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성공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함께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이민준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많이 늘었어요. 제 친구들만 봐도 다들 자신만의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김지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오후에는 정우현 씨와 함께 그들이 진행하는 환경 보호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어요. 한강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 행사였습니다. 이런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생각보다 관심이 높아요. 특히 가족 단위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뿌듯해요.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환경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분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고마워요. 한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이런 의미 있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뻐요. 나무를 심으면서 정우현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정우현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때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밥도 챙겨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따뜻함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군요. 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고요. 정우현 씨의 진솔한 이야기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히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녁에는 정우현 씨의 대학 동기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30대 초반의 남녀들이었는데 모두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정말 보람 있어요. 한 여성이 밝게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환자분들이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다른 여성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해요. 우리 회사 제품이 해외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한 남성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려고 노력해요. 교사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일하는 병원도 남녀 구분 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분위기예요. 간호사인 친구가 동의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와주고 여성들도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어요.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는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직장 문화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엔지니어인 친구가 궁금해했어요. 아직도 전통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문화의 차이는 있어도 지향하는 방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더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정우현 씨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끌어가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현 씨와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진정성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어요.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경험을 통해 제 안에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5챕터부터는 다시 2500자로 작성하겠습니다. 5챕터 귀국과 재등장한 편견. 3박 4일의 한국 여행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기억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우현 씨와 나눈 깊은 대화들, 그의 동료들이 보여준 열정, 그리고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들.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 미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호야, 나 방금 한국에서 돌아왔어. 어머, 마이, 어땠어? 정말 궁금했는데. 정말 좋았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그래? 정우현 씨는 어땠고? 혹시? 미호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실 정우현 씨에 대한 마음이 많이 커져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마이야, 무사히 돌아왔구나. 어떠더냐? 위험한 일은 없었고? 어머니, 정말 좋았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곳 말고 안전한 곳으로 여행 다녀라. 어머니의 반응에서 여전히 편견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피곤한 상태여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밀린 일러스트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정우현 씨와 함께 한강에서 바라본 야경, 그의 회사에서 함께 작업했던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보여준 따뜻함과 진정성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회사 선배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한국 여행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이 씨, 한국 여행 다녀왔다며?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문화도 흥미로웠고. 에이,
그건 관광객이니까 그랬을 거야.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지. 단합에 선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던데. 술 마시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더라고. 맞아. 제 친구가 한국 남자랑 사귀었다가 정말 고생했다던데요. 처음에는 친절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변했다고. 사토 선배도 거들어 말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정말 좋았어요. 특히 마이 씨, 혹시 거기서 남자 만났어? 단합에 선배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네, 친구 한 분을 사귀었어요.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한국 남자들은 처음에만 좋고 나중에는 본색 드러낸다니까. 일본 여자들 호구로 본다는 이야기도 많고 선배들의 말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정우현 씨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저를 정말 존중해주고 배려해주었는데 만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선배님들, 모든 한국 남성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마이 씨, 우리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하는 말이야. 멀리서 보는 게 좋을걸? 집에 돌아와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한국 여행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반응도 우려에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이야, 한국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던데? 젊은 사람들 취업도 안 되고 사회 분위기도 삭막하다고 하더라. 아버지, 제가 본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이고 긍정적이었어요. 그건 겉모습일 뿐이야. 실제로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사회 문제도 심각하다던데. 하지만 아버지, 저는 직접 봤어요. 그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마이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아버지의 말씀에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직접 경험한 것보다 남들이 하는 말을 더 믿으려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대학 동창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어요. 마이, 한국 여행 갔다 왔다며? 위험하지 않았어? 왜 굳이 한국까지 가? 유럽이나 미국이 훨씬 좋잖아. 한국은 반일 감정도 심하다던데 괜찮았어? 친구들의 연이은 질문에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모두들 실제로 가본 적도 없으면서 부정적인 선입견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희들 직접 가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말해? 나는 정말 좋은 경험했어. 마이야,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혹시 몰라서. 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계속되면서 점점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좋게만 본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만 만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우현 씨에 대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으니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닐까?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우현 씨에게서 온 메시지들도 예전만큼 기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졌어요. 마이 씨,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본은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다음에 또 한국에 오실 계획 있으세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우려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미오마는 제 편을 들어줬어요. 마이, 너무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 내가 직접 경험한 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하지만 미호야, 만약 내가 잘못 판단한 거라면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감정과 경험을 믿어봐. 미호의 조언은 고마웠지만 여전히 마음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이 꿈같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의 현실적인 우려들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정우현 씨와 함께 한강에서 바라본 야경, 그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들. 모든 것이 진짜였다고 믿고 싶었지만 의심의 목소리들이 계속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일본에서의 안정된 일상과 한국에서 느꼈던 생동감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똑같은 루틴이 반복되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일러스트를,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분명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우현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보내주는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마이 씨, 오늘 저희 프로젝트에 새로운 할머니가 참여하셨어요.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어제 한강에서 환경보호 행사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동이었어요. 정우현 씨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곳에서는 매일매일이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반면 제 일상은 너무 평범하고 예측 가능했어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꾸만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정우현 씨의 회사에서 함께 작업했던 포스터, 그때 느꼈던 성취감과 보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참여한다는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마이, 요즘 좀 이상해 보여. 뭔가 고민 있어? 미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미호야, 나 정말 혼란스러워. 한국에서의 시간이 자꾸 생각나는데 여기서의 생활과 너무 달라서. 어떻게 다른데? 한국에서는 매 순간이 생생하고 의미 있었어. 정우현 씨와 함께한 시간들, 그의 동료들과 나눈 대화들. 모든 게 살아있는 느낌이었거든. 하지만 여기서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서는 어떤데? 너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생동감이 없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 미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이, 혹시 정우현 씨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어.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곳에서의 경험을 그리워하는 건지. 둘 다일 수도 있지. 사람과 장소,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정우현 씨에게서 온 새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마이 씨, 저희가 함께 만든 포스터 덕분에 프로젝트 참여자가 더 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제 다시 한국에 오실 건가요? 이 메시지를 보면서 마음이 뛰었어요. 제가 한 작은 도움이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정말 기뻤거든요. 이런 보람을 일본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걱정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들, 직장 선배들의 우려, 친구들의 조언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 내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우현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와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대화할 때의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일주일 후 정우현 씨로부터 특별한 소식이 왔어요. 마이 씨, 저희 프로젝트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어요. 이제 더 큰 규모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마이 씨의 도움도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가 작은 부분이나마 기여한 일이 이렇게 큰 성과로 이어졌다니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정말 축하해요. 정우현 씨와 팀원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거네요.
마이 씨도 함께 축하받으셔야 해요. 다음 달에 정식 런칭 행사가 있는데 혹시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 가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되었거든요. 또 한국에 간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야 할까 생각하니 벌써 피곤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정우현 씨와 다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안전하고 편안한 일본에서의 삶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경험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침실 창문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한강에서 본 서울의 밤하늘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감동, 그때의 설렘, 그리고 그때 느꼈던 살아있다는 느낌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우현 씨의 프로젝트 런칭 행사 소식을 받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마음으로는 정말 가고 싶었지만 주변의 반대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제 진심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시 한국에 가려고 해요. 마이야, 또 가려고? 왜 자꾸 그런 곳에?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도움을 준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런칭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이야, 너무 자주 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남자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정우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마이야,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직장 선배들에게도 휴가를 요청했어요. 마이 씨, 또 한국 가는 거야?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냐?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정우현 씨를 만났을 때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그동안의 고민과 혼란이 모두 사라지고, 아,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런칭 행사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고, 제가 만든 포스터도 큰 화면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마이 씨, 정말 고마워요. 마이 씨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더욱 빛날 수 있었어요. 정우현 씨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보람과 성취감을 일본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행사 후 한강을 걸으면서 정우현 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정우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한국이, 아니 여기서의 삶이 너무 그리워요. 마이 씨, 일본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여기서는 매 순간이 의미 있고 생생해요. 정우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이 씨, 혹시 저와 함께 여기서 생활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네,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한 달 후 다시 한국으로 오기로 했어요. 가족들의 반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했어요. 마이야, 정말 미쳤구나. 안정된 여기를 두고 왜 그런 모험을.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거든요. 어머니, 저는 그곳에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정우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한 달 후, 저는 2개의 큰 캐리어를 들고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여행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정우현 씨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이 씨, 정말 온 거예요? 꿈 같아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여기 있고 싶었어요.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부담감. 하지만 정우현 씨와 그의 동료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힘들지 않았어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작업도 계속했고, 정우현 씨의 사회 프로젝트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가면서 현지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가끔 작은 해프닝들도 있었어요. 한국어를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대답을 한다거나 문화 차이 때문에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마이 씨, 한국 생활 어때요? 후회하지 않아요? 정우현 씨가 가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전혀요. 오히려 왜 더 일찍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어려웠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성장의 연속이었어요. 6개월 후 저희의 사회 프로젝트가 더욱 확장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고 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견은 직접 경험으로만 해체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시부야 카페에서 정우현 씨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만약 주변 사람들의 편견에 휘둘려 그 기회를 놓쳤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새로운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매일이 새로운 모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